자,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앞쪽에 풀이한 것 중에서 여러분 그 밀린 복습하다가 막힌 문제 풀을 좀 해드릴게요. 빨리 문제 합시다.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181번요? 6번. 186번요? 네. 191번부터 가면 되겠네요. 같이 봅시다. 저번에 배운 거 같이 복습도 하면서 진행 좀 하시죠. 야, 그리고 너네 그 수학 공부할 때 마음이 급해서 익힘책을 풀고 문제집을 풀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익힘책. 아니요, 익힘책 보면 중요한데 복습도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공부, 수학 공부를 하기 이전에. 노트. 그렇죠. 노트를 먼저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부터 이해를 하세요. 그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노트를 가지고 질문하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 적혀있는 이런 말이 적혀있는데 뭐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라고 내가 다 그런 거 전해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돼.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노트를 보면서 문제 푸세요. 아시겠죠? 해설지 보면서 풀지 마시고 노트를 보면서 문제 푸시고 정 안 되는 건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갈게. 181번입니다. 자, 문제 가시면 일단 그런 노트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시면 이런 문제 봤을 때 이제 그 유형이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봐봐.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갖고 스톱. 이거 어떤 유형 문제죠? 여러분 노트에 있는? 그렇죠. 극값의 존재 유무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준비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읽고 극값 존재 유무 문제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 노트가 떠올라야 돼. 우리 노트에 뭐라 적혀 있냐면 극값의 존재 유무 문제는 도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해결 포인트라고 했고요. 그때 예를 들어 fx가 3차 함수라면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지. 그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따지려면 해결 포인트가 뭐다? 판별식이다 라고 정리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 문제 그냥 발로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봐. 얘가 극값을 갖는데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의 도함수를 f-x를 구하겠죠? 네. 2차식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2차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극값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바로 튀어나오면 노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야. 0보다 크다. 그렇죠.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 왜 0보다 커야 됩니까?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좀 부연설이 필요하겠죠. 이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는 극값을 두 개 갖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얘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물론 세팅이 잘 되는 친구들은 이런 걸 그리지 않고 바로 풀겠죠.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 거야. 범위를 구할게요. 짝수 판별식 쓰면요.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3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면 되는 거 맞죠? 선생님 산수 빨리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a가 0보다 크다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다가 되고요. 인수분해 a에 밑에다 a에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a 보면 얼마야? a는 0과 3 사이다. 문제 하나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시작이 되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들어볼게요. 자, 이번엔 gx가 그죠? 극값을 같지 않을 때 스톱. 이건 두 개의 문제를 낸 거야. 그지? 자, 얘가 극값 같지 않으려면 마찬가지 도함수를 구해야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a 마이너스 4입니다. 됐나? 얘가 x축과 교점이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아요. 그냥 바로 결론만 얘기할게요. 얘의 판별식 이번에는 극값을 갖지 않는 거죠. 이건 극값을 갖는 거였잖아. 네. 극값을 갖지 않는 거면 얘 반대 거 아니야. 그치?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풀어주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a-1과 a-4가 되고요. a 보면 1과 4 사이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읽었어? 따라서 답은요. 얘와 얘 교집합이야. 둘 다 만족하는 a의 정수의 구하라는 건 a 범위 구하라는 거죠. 그죠? 네. 둘 다 만족하려면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3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뭐가 있어요? 1, 2, 2개입니다. 이해되겠죠? 근데요, 여기 답에 저도 그렇게 보고 답이 4예요. 그럼 합치는 3이잖아요. 그렇죠. 답이 정답. 뭐야?
잘했어. 잘했어. 이 답이 잘못됐네. 그렇지. 답까지 수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 네, 좋은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부연성 정하면요. 노트 내용만.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 뭐뭐 있다고 그랬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렇죠. 역함수 존재하는 경우. 항상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렇죠. 또는 1대1 대응이다 이런 표현들 하겠습니까? 그러면 챙겨 먹란 말이야. 그렇게 문제 나올 거라고. 네. 나중에 수능에서 나올 거라고. 알겠죠?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수능이 나옵니다. 또 189번이었나요? 몇 번이요? 6번. 아, 196번? 가보시죠. 보겠습니다. 또 되겠습니까? 네. 아, 이건 좀 쉬운 문제긴 한데요. 네, 복습삼아 빨리 풀겠습니다. 가시죠. 이만 이 구간에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과 그려놨죠? 오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해야 돼? 미분 그렇죠.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저는 3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이 되었어?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 어떻게 됩니까? 증가함수 증가 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가볼게요.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범위를 잡아야죠. 마이너스 2부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겠죠. x는 마이너스 2 어디까지? 4까지 여기 있겠죠.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집니다. 이 되겠습니까? 최대값 후보가 누구죠?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4일 때. 선생님 후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알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1을 구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더하기 a니까 얼마야? a 플러스 5 됐나요? 자 최소값을 구해보면 이거나 f4도 구해야죠. f4는 인정하네. 4의 3승 6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6 더하기 a입니다. 그러면 84 a 마이너스 20이네요. 야 a 마이너스 20과 a 플러스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죠? 얘가 최대입니다. 최대. A 아니에요. 됐나요? 최소값 후보 누구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또는 3일 때 그죠? 3일 때부터 구할까요? f3은 잠깐만 선택해야 돼요. 3일 때요? 그럼 믿고 가겠습니다. 27, 27이니까 A 마이너스 27 나오거든요. F 마이너스 2를 구해보면 이거 혹시 얼마 나옵니까? F 마이너스 2 플러스 A. 뭐라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나오는데 A 마이너스 2군요. 그죠? 둘 중에 작은 건 얘가 더 작습니다.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이 되었어?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이건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 기본 문제죠. 그래서 둘의 합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둘 더하면 얼마야? 2a 합을 구하면 합을 구하면 2a 마이너스 20이 맞죠? 이게 마이너스 12됩니다. 계산해주면 a는 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건니 네,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 다음 몇 번? 191번에 2번이에요. 191번에 2번 가시죠. 숙제는 비어있는 친구들은 이 풀이들 보시면 답을 좀 잡을 것 같네요. 잘 보고 나머지 문제 풀어서 토요일까지 들고 오세요. 토요일날 내가 알겠죠? 미리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미리 얘기하면 말을 들으니까 알겠죠? 토요일날 내가 남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약속 잡고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안 온다고? 네, 잘라올 겁니다. 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X가 양수일 때, 네. 뭐라고? X가 양수일 때. 자,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유형을 캐치해야 돼. 쌤이 유형을 다 외우라고 제발 내가 부탁드렸죠? 노트에서 유형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무슨 유형이야, 이거? 최대 최소. 그죠? 최대차 활용 문제, 구동식 활용 문제 맞습니까? 그지? 그 다음 어떻게 볼 거야? 얘를 FX. 그렇죠. fx라고 이름을 짓고 fx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값이 0보다 크다고 풀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이 범위에서야. 이해되겠어요?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방금 푼 문제와 풀이 똑같겠죠? 미분을 진행합니다. 선생님 정리는 깔끔하게 해줄 거니까 잘 따라와서 공부하세요. UX, X 플러스 1. 됐나? X축과 교점이 마이너스가 0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0입니다. 요거는 익숙하죠? 증가함수, 증가되겠죠. 0일 때 마이너스 1. 그죠? 문제에서 봐봐. 아까 선생님가 쌤 여기 는이 있는데 답에 는이 있는데 답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잘 들으세요. X가 0보다 크다고 보는 거죠? X가 0은 여기입니다. 그지? 0보다 큰 쪽만 볼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 는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말은 여기에 빵꾸가 뽕 뚫려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여기는 없는 거야 일단. 알겠습니까? 얘만 보는 건데 얘는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기 점이 없잖아. 이해됩니까? 하지만 최소라고 볼 수 있는 위치는 파악할 수 있죠? 네. 대충 이 정도가 제일 작은 위치잖아 지금. 그치? 0을 대입한 값이 얼마야? A잖아요. 그죠? 네. 여기 중요한 거 봐. 그럼 A가 이게 최소값과 비슷한 놈이긴 하죠? 근데 최소값은 아니잖아. 여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이게 디테일한 해석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A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얘가 정확히 0이라면 어떨까요? 얘가 0이라면 여기 있는 y는 0이라는 직선이 여기 정확히 있는 거 맞지? 그죠? 여기에 이렇게 y는 0이라는 놈이 있으면 내가 그린 그래프, 이 그래프들은 항상 0보다 큰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봐봐 여기 점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얘보다 오른쪽 점들만 볼 건데 그 오른쪽은 당연히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0이 돼도 된다라는 거죠. 요 말이 됩니까?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 A가 0이 되면 항상 크진 않죠. 항상 크죠. 봐봐. A가 0이 되면 딱 그래프가 이렇잖아. Y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가 0인 지점인데 빵꾸뻥 뚫려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A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0이면 이 점에 그대로 0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빵꾸가 뚫리는 게 아니라 채워지잖아. 아니. 빵꾸에 뚫려 있는데 여기가 X는 0인 지점이고 높이가 A는 Y가 A인 지점이잖아. A가 지금 움직이는 상태는 그지? 네. 그때 0이 정확히 A랑 똑같이 이렇게 있어도 이 점들은 얘보다 큰 게 맞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즉 A가 0이 돼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는이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주관식으로 이런 문제를 내면 이건 상당히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죠. 근데 왜 Y는 A를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Y는 A를 그는 게 아니라 요 높이가 A라는 거예요. 쌤 말은. 여기 높이 Y값. 이 점이 Y 값이 A라는 거야. 오케이? 그때 Y는 0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Y는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네. 그죠? 그럼 Y는 0이라는 게 얘보다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A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고, 그지? 그 다음에 Y는 0이 여기 딱 있어도 된다라는 거야. 왜 여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의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좀 정확히 돼 있어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알겠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는 알겠어요? 네, 이 끝 포인트가 좀 헷갈리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질문 뭐냐? 92번, 196번. 192번과 196번이요. 그리고 200번. 알겠습니다. 가시죠. 192. 뭐 솔직히 안 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풀어서 다른 분들 그렇게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잘 보세요. 네, 프로 친구들도 어려워하니까 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분의 활용 파트가 원래 어려워. 잘 복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들어가 볼게요. 192번요? 가보겠습니다. 봐봐. A인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이 A의 최대값, 뭐 정수의 개수 이런 게 다 A 범위 구하라는 거 알겠죠? 들어가 볼게요. 요거에 넘겨서 하나의 함수로 내는 거 맞지? 됐습니까? 예림아? 얘를 fx라 치면 난 fx에 뭘 구할 거야? 최소값을 구해서 현재 알겠니? 0보다 크거나. 0보다 더 나타내는 거죠. 되겠습니까? 너는 뭐 하면 되지? 최소값 구하면 돼. 예림아 알겠어? 예림 학생? 이해됩니까? 근데 왜 최소? 왜 시선하면 이런 거야. fx가 항상 0보다 더 나왔대요. 그러면 이 값들 중, 얘가 나올 수 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제일 작은 값조차도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당연히 클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푸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A가 뭐예요? 다시요. 최소값을 구하면
그 속에 A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런 함수라면 그 예림이가 이쪽 파트가 수업이 빠져서 그죠?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경우는 fx에 뭘 구하는 거지? 최대륙을 구하는 거죠. 왜? 제일 큰 놈이 영어 잘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잘할 거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갈게요. fx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도함수는 3x제곱 플러스 2 맞지? 그죠? 함수는 특이하네요. 인수는 되는데 안 돼. 안 돼.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봐봐. 여기 그리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면 돼 그냥. 이게 도함수야. 교점 없잖아. 그러면 항상 양수 맞죠 도함수가. fx는 항상 증가가 점이야. 이렇게 그리면 돼. 알겠죠? 이해 되겠어? 네. 여기 그리는데 당황하지 마. 알겠지? 자 어느 범위 보는 거야? 마이너스 뭐 여기도 있겠지 뭐 x 마이너스. 이쪽은 보는 거 맞죠? 네.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은. 아니요. 최소값 보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이거는 헷갈려. 이건 다른 얘기야. 이거는 보지 마시고 알겠죠? 자, 마이너스 1 때가 최소 맞죠? f 마이너스 1을 구하면 어디였냐? 여기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맞죠? 그죠? 얘는 밑에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 이게 f잖아. 왜 그래프가 딱수가 봐봐. 도함수가 항상 양수죠? 축구가 항상 위에 있잖아. 그럼 fx는 증가만 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굴곡이 안 생깁니다. 자, 그럼 얘가 최소값이고요. 문제 마무리. 최소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되겠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네요.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됐니? 오케이. 이게 다 최대 최소 활용 문제야. 어느 파트 문제야? 부등식의 활용 문제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활용 말 그대로 그냥 활용 문제인데 들어가 볼게요. 19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킨 책에 아마 유사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뭐 굳이 풀이법을 따로 챙겨놓을 필요가 없는, 알겠죠? 그냥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그냥 이해를 잘하고 풀이를 잘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P 제품을 하루에 X개 생산하는 어떤 공장에서 생산 비용이 이래요. 문제를 좀 이해해야 돼. 이게 X개 생산할 때의 비용이야. 그죠? 그랬을 때, 갑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한 개에 1,200원씩 하고 그날 모두 팔린대요. 그러면 한 개에 1,200원씩 하면 X개를 팔면 얼마를 번 거야? 1200. 그렇죠. 이 판매한 가격이 판매 총액 뭐 이렇게 1,200X일 겁니다. 요건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이거 상식이 좀 필요하죠.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해야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 나한테 구하라는 게 비용 나와 있죠. 총 판매 가격 알고 있죠. 뭘 구하래? 이익의 최대가 되는 이익이 최대가 되는 X값 개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 최대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최대값을 요구하지 않았고 최대가 되는 X값을 구해라 그 말이잖아요. 상황 이해됩니까? 상황 이해됐어요? 난 이제 어떤 식을 만들어야 돼? 어떤 식 만들어야 돼? 최대값을 구하는데 누구의 최대? 이 주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누가 최대가 되게 말한다고? 누가 최대가 되게 말해요? 이익.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 최대 이익을 구하는 거니까. 난 그러면 이익을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야, 이익 어떻게 구하냐? 이건 상식이야, 그냥.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내가, 요거야, 네, 쌤이. 요거를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 내가 너네한테 20,000원에 팔았어. 그럼 나는 이익이 얼마 남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봐, 야, 비용이, 그죠? 내가 투자한 돈이잖아. 판매가, 그지? 이건 내가 벌어둔 돈이잖아. 이익이 얼마겠냐, 오늘. 이게 어떻게 보여?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빼야죠. 이게 상식이라는 좀 너무 어려운 상식인가? 네. 아, 그래요? 아, 나 문제도 어렵구나. 알겠습니다. 수학이 아닌 쪽에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갔네, 그죠?
그지? 아, 그렇죠. 이런 상식을 많이 요구하다니, 그죠? 미친 문제야, 그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판매가가 있잖아. 1200X에서 뭘 빼? 비용, 최 통째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함수 바로 뺄게요. 플러스 60X 제곱 마이너스 1200X 마이너스 4,500 되겠죠. 이게 이익이야, 이게.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이쁘게 시정할게요. fx는 이런 거 여러분이 통책이 있을 거야. 만나면 이렇게 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거죠. 아, 이거 그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자, 마이너스 3승 없어지고요. 플러스 60x 제곱 마이너스 4,500입니다. 됐나요? 자,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죠? 문제 정확히 체크하시고 x는 당연히 양수야. 요것도 상식인데 괜찮겠니? 그래요? 네, 내가 너무 무시했나? 네, x는 개수니까 그죠? 양수가 돼야죠. 자, 얘가 최대가 되는 x가 구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미리 얘기하면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3차죠. 당연히 그래프가 뭐 대충 그렸을 때 뭐 1억사다 치면 누구보다 크다 이쪽일 거잖아. 그지? 언제 최대가 나와? 어? 뭐일 때? 아니요. 무슨 점이야 이게? 극대값에서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범위를 자른다 하더라도 보통 양 끝점이나 극대에서 최대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끝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0보다 크다를 보기 때문에 끝점은 없어. 그럼 이미 이거는 극대가 되는 x값을 구하는 답이야. 요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미리 알고 가자 그랬죠? 이거 극대가 되는 x값을 구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나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이번에 한 줄 일로 오세요. f-x는 공간을 작은 일로 올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0x 아니야? 마이너스 3에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0 맞죠? 그죠? 야,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겠지만 x가 0일 때와 40일 때 그런 거 생기는 거 맞지? 예. 그럼 당연히 답이 얼마겠어? 40이 0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알겠죠? 네, 이런 포인트를 알고 풀어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번. 네, 201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좀 더 진행을 나가고 진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잠깐 킵해주세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알겠죠? 풀기 좀 어려웠을 텐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유형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마찬가지 문제를 좀 풀면서 여러분들 그 복습도 할 겸 그리고 좀 어려웠던 친구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점검 좀 해보세요. 213번 말고 잠깐만 여기 유형이 없냐 혹시? 한 개라도? 여기 45페이지, 44페이지 한개 있어요. 푼 게 없어? 예리 혹시 여기는 막히는 거 없었어? 여기는 안 썼는데. 그래요? 연주 여기 풀어보려고 노력 한번 해봤어? 여기도 어? 연주 풀어 잘했어요. 혹시 막힌 문제 없어요? 연주 숙제 났어. 어? 너가 풀지 않은 문제 하나 불러줘. 하나 같이 풀고 갑시다. 점검할게요. 어디까지 풀었냐? 몇 번까지? 몇 번까지? 209번까지 풀었어? 네? 어디까지 풀었어 여기? 45페이지. 처음인데? 다 풀었어 여기는? 아니요? 그러면 안 푼 거 하나만 불러달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모르는데. 무슨 말이야? 여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파 여기 풀어왔다.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그냥 안 푼 거 한 개만 같이 보고 갈게요. 209번? 네, 209번으로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알겠죠? 209번 가볼게요. 보시죠. 이거 내가 풀었던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두 곡선이 주목.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A의 범위를 구하시면 나왔습니다. 그죠? 선생님 푸른 기억이 나는데 안 푸는 얘기가? 그랬냐? 알겠습니다. 보시죠. 자,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 A 범위 구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주목 봐봐. 요걸 딱 보고 이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구나 하고 판단한 친구라면 유형 정리가 정말 잘 되는 거 알겠죠? 해석도 잘하는 거 알겠지? 근데 지금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려면 지금 3차 함수죠. 2차 함수죠. 이 상태에서 세 점에서 만나는 걸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돼. 잘 들어봐. 3차 함수는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2차 함수가 아래로 보는 거 맞죠? 야, 얘기만 잠깐 들어봐. 이거 풀이 아니니까 적지 마시고. 2차 함수가 A 값에 따라서 아래 위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3개 생기려면 봐봐. 이렇게 접하는 시점부터
이거 이해만 좀 해봐. 이 시점부터 점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면 3개 맞지? 그 다음 언제야? 이렇게 될 때가 마지막일 거란 말이야. 그거 두 개잖아요. 그쵸? 여기랑 여기가 기준이라는 거야. 여기 사이에서 생기잖아요. 그 뒤는 한 개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에서 제시한 걸 그대로 푸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 2차 함수와 3차 함수가 접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두 그래프의 교점이죠. 요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지? 두 그래프의, 쌤은 항상 내가 질문하는 건 여러분들 노트에 있는 내용만 질문합니다. 두 그래프에서의 교점이 의미하는 뭐죠? 실근. 그렇죠. 방정식의 실근이야. 아이고. 그치? 그럼 내가, 쌤이 이유를 잘 들으세요. 3차와 2차를 그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이해됩니까? 그 두 개를 이용하니까.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아, 이거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실근 얘기하는 거 맞죠? 네. 연립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y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면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이 진행이, 이게 이해가 가벼운 친구들은 되게 쉬운데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한없이 어려울 수 있어. 알겠죠? 오케이? 요 이유를 잘 들어야 돼. 3차와 2차를 그리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둘의 교점 알았어.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일 거 아니야? 그럼 문제는 얘의 실근이 몇 개? 3개가 되기 위한 A의 범위 구하라, 이런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걸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안 넘겨요. 그러면 이제 넘길 거죠. 자, 우리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분리해야지. 당연히 x가 있는 거 넘겨주세요. 이겠죠?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는 a다. 쌤이 이렇게 분리하자고 했죠? 좌변 그래프는 y는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맞죠? 우변 그래프 y는 a 맞습니까? 얘랑 얘를 그리자라는 거야. 그럼 훨씬 쉬울 거 아니야. 이게 똑같은 문제풀이에요 지금. 알겠죠? 아까 했던 그 작업과 이 작업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3차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하면 3x 마이너스 12x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 맞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말이? 분은 어디 갔어? 내 말이?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네. 잘 보고 있네? 내가 이렇게 일부러 흘리는 거 알겠습니까? 잘 보고 있으라고 비용은 변명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네, 보세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요. 3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끄니 가시죠. x축과 교점이 1, 3, 증가, 감소, 증가. 야, 혹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의 풀이 포인트 기억하십니까? 높이 비교와 누구와? 주어를 얘기해주세요. y를 극. 아닌데요? 극값과 높이 비교. 알겠죠? y 절편과 비교하는 건 실근의 부호 문제.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그 3학년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이런 걸 그러면 애들은 다 알고 문제 풉니까? 내가 그랬죠. 네. 알겠죠? 이걸 다 알고 풀어요, 애들이. 그런 정리를, 물론 쌤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쌤들이 뭐 많이는 없겠지만, 알겠습니까? 이런 걸 다 정리하고, 그런 걸 다 알고 푼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이 쉬워지는 거야. 보세요. 극값을 구해놔야죠? F1이 얼마야? 여기 대입해야죠. 10 빼기 6, 4입니다. F3은 얼마야? F3. 27 빼기 6, 9, 54 더하기 3, 27이냐? 빵 넣어, 빵. 하나? 자, 이제 y는 갖다 댑니다. y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저거 사이야. 그렇죠. 0과 4 사이에 있으면 딱 나오겠네. 이렇게 되겠죠. 끝. 이해됐습니까? 이런 얘기라는 점. 알겠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이거 하나 풀어보실게요. 213번에 1번 같은 문제는 쌤이 강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쌤이 말하는 실근의 부호 문제야. 이렇게 y 절편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알겠죠? 가볼게요. 자, 여기 3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얘가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기 위한 P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봐봐. 얘를 딱 봤을 때 이걸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려도 되고요. 알겠죠? 아니면 P를 넘겨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죠? 뭘로 가든 아무 상관없어. 알겠지? 편한 대로 하면 되고요. 쌤은 일단 일관성을 위해서 내가 P를 넘기자고 했죠. 그죠? 그렇게 진행할게요. 얘를 그릴 때 이렇게 할게요. 3차 냅두고 마이너스 P를 넘겨서 가겠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상수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일단 선생님이 실근의 부호 문제는 기본적인 풀이가 실근의 개수 문제는 일단 1단계로 풀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y 절편의 위치를 가지고 높이를 가지고 마지막 디테일한 범위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요 라인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 일단은 얘가 실근 몇 개 가져야 돼? 3개. 실근 3개를 일단 가져야 돼. 이거부터 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 y는 2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오른쪽 y는 마이너스 p 맞죠? 이 상태에서 얘 미분하면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죠. 미분한 이유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겠죠.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요. 인수분해합니다. 6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림 그리면 아래로 볼라 마이너스 1과 2가 되고요.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다 해놓고 당연히 뭘 구해줘야 돼 일단?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V를 깎아요. 그 값을 구해야 되겠다. 알겠죠? 일단 실근의 3개부터 해결해야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니까 얼마야? 7. 7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2를 대입하면 8. 8이 16.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0이네요. 됐습니까?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로 잘 따라오세요. 기본적으로 뭐가 돼? 7과 마이너스 20 사이에 마이너스 P가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7보다 작다. 이 문제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결론은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일단 P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부동가 바뀌니까 20보다 작다. 여기까지 나왔죠? 요건 앞쪽 유형의 답이야. 실근의 개수가 3개인 P의 범위를 구한 거야. 자 여기 여기까지 똑같은 풀이가 똑같아. 알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난 뭘 보내? 음근 몇 개? 2개. 음근 1개랑 양근 2개를 받아줘. 네. 맞나요? 이걸 따지기 위해 더 추가적인 풀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 맞지? 네. 여기가 2 맞죠? 그럼 지금 y는 마이너스 p를 그리면 이렇게 교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y는 마이너스 p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확실하게 부호를 아는 건 얘는요 음수입니다. 음근. 얘는요 양근입니다. 쌤 왜요? 야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니까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은 x값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니까 얘는 음수일 거 아니야. 2보다 오른쪽이니까 얘는 양수일 거 아니야. 요거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 좀 헷갈리는 거 같네요. 봐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 맞지? 마이너스 1인 지점보다 왼쪽에 교점이 생겼으니까 이 점의 x값이 요 점의 x값이 음수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요 점의 x값은 양수겠지. 이건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음근 1개랑 양근 1개 있는 거야. 이제 가운데 있는 요금은 사실 모르잖아요. 이건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요.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분하냐? 잘 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가 있죠. 여기 사이에 x는 0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봐봐. 여기 사이 어딘가 x는 0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봐봐. x는 0이 여기 있으면 요 교점은 양수야, 음수야? x는 0이 여기 있으면 양수가 되겠죠? 만약에 x는 0이 여기 있으면 음수가 되겠죠? 상황은 항상 두 가지라는 거죠. 어떤 두 가지야? 적어볼게. 1번 상황과 x는 0이 여기 있는 2번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추가적인 풀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1번, 즉 x는 0이 1번 상황에 있으면
양근 2개와 음근 1개죠. 네. 만약에 x는 0이 2번 위치에 있으면 음근 2개와 양근 1개죠. 네.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거 뭐야? 1번. 1번이야, 2번이야. 1번, 양근 2개니까 난 요렇게 얘기를 말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1번과 2번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요거만 남은 거잖아.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봐봐. 요점 1번일 때 요점 여러분 x는 0이라는 직선은 이거 y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이 이걸 다른 말로 y절편이라고 부르죠? y절편이 마이너스 p보다 위에 있으면 1번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p보다 밑에 있으면 2번이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확인할 건 y절편이 1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p보다 커야 되겠죠. 오케이? 다시 말하면 f빵이 이게 y절편 아니야? 마이너스 p보다 커야 되겠죠. f빵이 얼마인데? 함수식이 여기 있죠? x에 0 넣으면 0이죠? 0이 마이너스 p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거 처리하면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0보다 p가 더 큰 거 맞죠? 얘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얘와의 교집합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그쵸? 구도 바뀔 거 아니야. 오케이? P가 0보다 작잖아. 마이너스 p가 0보다 작은 거니까. 그죠?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네. 얘를 만족해야 되고 답은요? 0보다 p가 크고 20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겠죠. 이해됐어? 자 문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잘 봐. 실근은 세 가지 범위 뭐야? 예. 그죠? 여기에 음근 1개와 양근 2개까지 범위 뭐야? 예. 이렇게 근데 되죠. 지금 영어는 어디서 튀어나와? 0요? 봐봐. y 절편에 끝방을 구했는데 x에 0을 대입한 거야. y가 0이 된 거야. 얘는 y 절편이 0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f방이 0이었던 거야. 오케이? 0이 마이너스 p보다 뭐 0이나 f방의 요거 p가 마이너스 p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게 추가로 들어간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알겠죠? 지금 요까지 딱 하면 그 그래프 활용의 모든 유형 얘기, 모든 유형이 아니구나. 그래프 활용의 모든 유형을 얘기를 한 거 알겠죠? 그 유형을 선생님이 살짝 훑으면 첫 번째 증감파, 극값 구하는 거, 극값 존재 유무 파악하는 거, 최대수도 구하는 거, 구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그 말로 나오는 문제 도형의 활용,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방금푼 실근의 부호. 요 8개가 딱딱딱딱 세팅돼서 풀이법 샥샥샥샥 나와줘야 돼. 알겠죠? 그렇게 연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유형 가시죠. 자 오늘 다시 정리하시고 오늘 미분이 마지막 내용 정리될 것 같아요. 알겠죠? 마지막 내용 정리. 아마 여러분들 우리 적분 부정분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딱 나가면 진도를 끝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그 세 번째 활용이죠. 쌤이 미분의 활용 들어와서 유형분류 다 해드렸죠? 네.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세 가지 상황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 좀 하고 싶다면 노트를 자꾸 읽으세요. 그런데 문제풀이 물론 이제 필요하겠지만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번째가 그래프 활용 맞죠? 거기에 숨어있는 8가지 유형 알겠죠? 잘 챙겨놓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속도 관련 활용인데요. 이게 이과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되게 쉬운데 문과 친구들은 과학을 아무래도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나 물리 파트 이쪽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화가 좀 안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물리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수학에서 지금 물리를 잠깐만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물리 파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절대 깊이 있는 물리가 아닙니다. 간단한 물리적 이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리 설명을 하고 그 수학에서는 정말 그 정리할 게 조금밖에 없어요. 알겠죠? 조금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물리 쪽 파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요건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속도 관련 파트에서 이 수학적인 문제, 여기 속도 관련 활용은 그래프 활용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작아요. 조금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거기에 물리적인 기본 이해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속도와 속력에 대한 구분이 일단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 적어볼까요, 이거는? 일단 그 수학 얘기를 하지 말고 일단 물리적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물리 파트. 여러분들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속도와 속력 차이 아십니까? 네? 혹시 모르니? 선영 학생? 과학을 좀 남 좋아하는데. 네. 속도라는 얘기냐? 네. 속력은 네. 힘을 받아야 되는 거? 아, 아닌데요. 혹시 속도와 속력의 차이 잘 해보세요. 속도는요, 쌤이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길에서 같거든요. 속력? 속도는요, 방향과 아, 크기를 같이 이야기하는 그 움직임이고, 알겠죠? 속력은요, 크기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한 게 속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우는 움직임은 단순한 움직임밖에 안 배워. 물리 쪽에 깊이가 있진 않을 겁니다. 이게 수학 얘기니까. 그래서 뭐만 배울 거냐면 우리가 이런 움직임 배우는 거야. 수직선 위에서 원점에서 어떤 물체가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얘가 움직이는데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혹은 물체를 위로 던져가지고 상하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움직이는 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배웁니다. 아시겠죠? 근데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같이 이야기하는 데이터고요. 속력은 크기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뭐 아래 위 좌우 이 두 가지 움직임을 얘기하는데 물체가 봐봐. 그 이과에 나중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배워 걔네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좌우랑 상하만 배울 건데 걔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거 배운단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문과 친구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봐. 어떤 물체가 여기 있어. 만약에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쌤이 방향과 크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 방향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m/s 이게 뭐야? 일단 속력도 될 수 있고 속도도 될 수 있는데 1초당 2m 가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근데 속력은 이렇게 양수만 얘기하는 거고요. 속도는 플러스 2m/s와 마이너스 2m/s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는 당연히 좌우 운동일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걸까 왼쪽으로 가는 걸까? 얘의 속도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2m/s만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m/s는요? 왼쪽으로 2m/s만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로 얘기하면 이 둘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 얘는 오른쪽이고 얘는 왼쪽이니까. 만약에 아래 위로 던지는 거, 즉 위로 던지는 물체로 얘기하면 위쪽이 당연히 무슨 쪽이겠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되는 거야. 알겠죠? 속도는 이런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속력은 선생님 그랬죠? 속도에 뭐치한 거? 절대값. 크기만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의 속력도 얼마? 2m/s. 얘의 속력도 얼마? 2m/s. 그러면 속력을 알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요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뭐 이걸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건 아니야. 요걸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속도가 증가하면 속도가 크면 졸려? 네. 속도가 크면 더 빠르다.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예를 들어 마이너스 5m/s와 마이너스 2m/s가 있습니다. 이거 속도죠? 누가 크죠? 마이너스. 얘가 더 크죠? 누가 더 빨라요? 마이너스. 얘가 더 빠르죠? 얘가 더 빠르잖아. 얘 왼쪽으로 5m/s만 달려가는 거 아니야. 얘는 2, 1초당 얘는 2, 얘는 1초당 5, 그치? 얘가 더 빠른 거 아니야. 누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빠르죠? 맞습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속도가 크다고 해서 더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모르는 거지. 알겠습니까? 물론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이런 개념인 거 알겠죠? 속도가 크다고 해서 빠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증가하면 하겠죠. 얘들의 속력을 따지면 그럼 빠르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 되는 거죠. 얘의 속력은 5m/s. 얘의 속력은 2m/s. 얘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왜 수학에서 배우냐면 우리가 배우는 관계는 딱 이 세 관계입니다. 위치의 함수와 속도의 함수와 속력을 따로 배우진 않아요. 속력은 그냥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한 거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걸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위치는 이런 거야. 봐봐. 항상 그 위치의 그래프를 그리면 t축과 s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거 물리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위치라는 표현은 s라는 문자 많이 쓰고요. 속도는 뭘 많이 씁니까? 기억나나요? v 되겠죠. 상당히 그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가속도는 a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요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어떤 물체 움직임인데 x축 위를 원점을 출발해서 여기 물체가 점피가 있어. 점피가 있을 때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 물체에 대한 움직임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알겠죠? s는 위치야. 알겠죠? 예를 들어, 잘 봐. 예를 들어 쉽게 그립시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잠깐만요.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빵축, 여기가 1축, 여기가 2축, 여기가 3축.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입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대. 무슨 말이냐면 0초일 때 지금 봐봐. t가 0일 때 t는 시간이야. 그죠? t가 0일 때 지금 s가 얼마야? 0 맞죠? 0초일 때 위치가 얼마라는 거야? 0. 원점에 서 있었다 이런 표현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잘 들으세요. 1초가 됐을 때 위치가 얼마가 됐어? 2가 됐죠? 뭐라고? 1초일 때 위치가 2가 됐다고. 오케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서 있다가 1초 동안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 2로 간 거죠. 하나?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됐어? 2초일 때 위치 얼마야? 빵 맞죠? 그러면 1초일 때까지 2까지 갔다가 2초일 다시 0이니까 다시 이렇게 온 거죠. 됐나요? 마지막 3초일 때 어디로 왔어? 마이너스 2가 됐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초, 2초, 3초까지 해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에 서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즉 P란 점이 원점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걸 이 위치에 대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말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 그래프를 봤을 때 물체 움직임 파악되겠습니까? 콜? 위에 봐봐. 얘는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일 때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죠?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어? 얘 어떻게 움직였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스톱 이렇게 된 거잖아. 오른쪽으로 갔다가 1초일 때 왼쪽으로 왔죠? 몇 번 바뀌었어 운동 방향이? 한 번. 이해됩니까? 언제 바뀌었어요? 몇 초일 때? 봐봐. 다시 갑니다. 그럼 1초일 때 바뀐 거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봐봐. 0초일 때 0에 있었고 1초일 때 2에 있었고 2초일 때 빵에 있었고 3초일 때 마이너스에 있었잖아. 그 말은 얘가 봐봐. 여기서부터 1초 돌아서 2초 3초 이렇게 움직인 그래프를 내가 그린 거란 말이야. 선영아? 그러면 얘가 출발해서 이렇게 한 거 맞죠? 그러면 얘가 몇 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1초에서 바뀐 거죠. 왜? 봐봐. 그 좌표가 위치가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물리에서 필요한 거야.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질문. 그러면 얘는 0초부터 3초까지 해서 몇 초일 때 다시 원점을 지나죠? 2초일 때. 요거 이해되겠어? 봐봐. 1초일 때 2가 있고 2초일 다시 원점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2초일 다시 원점을 지나는 거죠. 오케이?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질문할 거예요.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었고 원점 혹은 어느 지점을 언제 지났냐 이런 질문인 거죠. 요거는 그냥 좌표를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다시 주목. 예를 들어 이거 봐. 이번에 T축과 속도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쌤이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렇게 잘 봐. 야 이거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물리적 이해가 조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 잘 들으세요. 이거는 속도야. 알겠죠? 자, 속도는 지금 t가 0일 때 속도가 얼마나? 0이죠. 맞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맞죠? 그러다가 지금 속도가 점점 증가했죠. 1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1초일 때 2인데요.
중요한 건 봐봐. 1초이든 2초까지 가든 간에 속도가 계속 양수, 염수야, 속도값이. 양수 맞죠? 그죠?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야, 왼쪽으로 움직인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얘리만 왔니? 그 다음에 얘리만 잘 들어. 2초부터 3초까지 속도가 양수, 염수야? 음수죠? 그럼 왼쪽으로 왔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얘는 얼만큼 갔는지 몰라요. 왜? 위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얘만 가지고는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 0초일 때 속도가 0이었는데 속도가 0인 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지영아 미안해 저기 에어컨 좀 켜줘라. 선영아 봐봐. 그럼 얘는 봐봐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금 어느 점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쌤이 그냥 원점에 P가 있다 써보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P에서 1초 지난 2초까지 어느 쪽으로 왔어? 오른쪽. 얼마 간지 몰라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1초, 2초 동안 계속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주먹. 2초일 때부터 어디로 왔어? 다시 마이너스. 왼쪽으로 움직인 거죠. 이해되겠나요? 그럼 얘는 봐봐. 요 그래프에서는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죠? 한 번. 몇 초일 때 바꾼 거야? 2초일 때. 자, 그래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속도 그래프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속도의 부호가 뭘 담당하는 거야? 방향을 담당하는 거 맞죠? 그 부호가 변화가 되면 운동만이 바뀐 거죠. 근데 위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점의 좌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했다 하면 여기서 운동만 바뀐 거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이 두 개를 끊어서 각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그나마 포인트는 요걸 체크하시면 돼요. 속도의 부호가 뭐가 된다? 운동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야, 요 그래프 보는 거 파악되겠습니까? 이해되겠나요? 자, 그럼 요것만 가지고 쌤이 한 개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울게요. 봐봐. 잘 보세요. 이렇게 위치 그래프와 속도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쌤 요것만 가지고 질문 좀 해볼게요. 216번 문제 갖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봐봐. 216번입니다. 여기 있네. 보세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오케이? 요게 지금 속도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야? 문제가 속도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야? 이건 위치 그래프입니다. 그때 문제 뭡니까? 점 P의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뀐 시각을 구하랍니다. 그죠? 몇 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B초일 때죠. 알겠습니까? 얘님 이거 이해되겠어? 이게 위치니까 봐봐. 이 위치 값이 점점점 증가했잖아. 그지? 그러면 원점에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B초일 때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해되겠어? 예를 들어 여기에 이 함수 값이 만약에 3이라 친다면 이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왜? 위치 그래프니까. 예림 이만 이해돼요? 네.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 B초까지 어디까지 간 거야? 3까지 간 거야. 다시 B초부터 C초까지 이렇게 돌아온 거죠. 이해됩니까? C초일 때 원점을 지나서 다시 왼쪽으로 간 거죠. 그러다가 여기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1이라 치면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돌아온 거죠. 원점으로. 이해되겠나요? 자, 얘가 주목 0초부터 2초까지 움직임을 파악해보면 봐봐. 여기를 3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 가정할게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선영아 0초부터 봐봐. 오른쪽으로 3만큼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움직임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 얼마야? 총 이동 거리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죠? 왜 알 수 없어? 봐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얼마? 그렇죠. 왜? 3만큼 갔다가 다시 4만큼 돌아왔다가 다시 1만큼 갔죠. 총 움직임 거리는 3 더하기 4 더하기 1이 얼마요? 3인지 8이 되겠죠. 이건 쌤이 예시를 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샤프가 있죠? 이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겠냐고. 이게 질문이야 지금.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문제 답은 얼마? 26번 답은? 얼마? B가 되겠죠. 자, 다시 질문.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에서 주목, 오늘 요 이해 정말 중요한 거야. 얘가 속도 그래프다 쳐볼게요. 오케이? 이번에 위치가 아니라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가 어느 점을 출발했는지는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다. 없습니다. 처음 속도가 0이긴 하지만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죠. 위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냥 쌤이 원점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아마 속도만 줄 때는 어디를 출발했는지 줄 거야, 알겠죠? 원점을 출발한 어떤 물체가 이런 움직임을 했어. 얘는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죠? 이 그래프에서? 두 번. 몇 초일 때야, 몇 초일 때야? 그렇죠. C초와 T초가 되는 거야. 왜? 속도가 계속 플러스잖아, 움직이는 거. 물론 속도가 증가하다 감소했죠. 하지만 계속 플러스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C초와 E초 사이에 왼쪽으로 가는 거죠. 다시 E초부터 오른쪽 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움직임은 아마도 원점에서 오른쪽 가다가 다시 왼쪽 장관 가다가 다시 오른쪽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움직임인 거죠. 이 위치 그래프와 속도의 차이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물리에서 필요한 이해야. 알겠죠? 오케이? 거기에 두 번째. 그러면 위치란 말과 속도란 말과 잘 들어. 가속도란 말을 잠깐만 쌤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위치에 대한 얘기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혹시 속도를 구하는 공식 아십니까? V라 쓰는데 시간의 네. 변화량 분의 거리라기보다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 여기 변위라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없나요? 위치? 변위가 뭐냐면 이동거리 아니야.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야. 선생님 속도와 속력을 좀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필기할 수 있는 정리할까? 잠깐만요. 밑에 깔끔히 적을게요.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게 처음 개념이라 쌤이 조금 조심성이 있습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시간의 변화량. 이걸 좀 알고 있으면 편한데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차근차근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이 위치의 변화량을 여러분들이 물리 파트에서 뭐라 배웠냐면 변위라 배웠어요. 나중에 혹시 과학생들이 변이라 표현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 알겠죠? 오케이? 여기와 더불어 선생님 구분할 수 있게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좀 달라요. 알겠죠? 속력은 우리가 미분해서 다루진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속력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얘는 이동거리로 구하는 거예요. 이 이동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잘 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직선 위에 원점에 어떤 물체가 있는 잘 들어보세요. 얘가, 뭐랄까. 10이란 점을 찍고 왔어. 잘 봐. 근데 얘가, 이 물체, 이 점이, 주먹, 이 점이, 요렇게 가서 10을 찍고 다시 돌아왔어. 이렇게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야, 10초. 됐습니까? 섰어. 오케이? 10초 동안 쫙 갔다 왔어. 됐습니까? 그때 10초 동안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한번 볼게요. 홀? 잘 봐봐. 10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시간의 변화량 얼마야? 몇 초 걸렸어? 10초분에 여러분 위치의 변화량이야. 원래 0에 서 있었죠? 10초 후에 어디 서 있었어? 0. 위치의 변화는? 없어요. 빵. 평균 속도는 빵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평균 속력은요? 몇 초 동안? 10초 동안. 그죠? 이동거리가 얼마야? 20이죠? 뭐 미터라 칠게요.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이런 차이는 물리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파트인 거고. 정리되겠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얘라고 얘 지금. 속도라고 속도. 알겠죠? 속력의 개념을 알고만 있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루는 속도라고. 저만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요렇게가 뭐냐면 주목. 요렇게가 뭐냐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인데 우리가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죠? 문자로 t. 위치를 뭐라 쓰죠? s.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호로 쓰면 우리가 미분에서 배운 기호가 있잖아. t의 변화량분의 s의 변화량 맞습니까? 이게 뭘 구하는 거라고?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한 개 더 갈게요.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 당연히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쌤 적어만 드릴게요. 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거예요. 변화량. 오케이? 그럼 얘를 구하는 공식은 봐봐. 시간은 우리가 t를 쓰는 거 맞죠? 속도는 벌써 v를 쓰는 거 맞죠? 얘를 구하는 물리에서 배운 공식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공식을 너무 파고들지 마세요. 그건 물리에서 해야 될 일이지 수학에서 할 일이 아니야. 지금 매치를 시키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수학과 연결을 좀 잡을게요. 요것만 이해하면 돼. 잘 들어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주목. 델타 x분의 이 델타는 있죠? 델타 y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평균 변화를 얘기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이렇게만 적으면 두 점 사이 기울기 맞죠? 요걸 우리가 왜 두 점을 점점 붙이잖아. 순간적인 점으로 그죠? 그러면 얘가 뭘로 변화되는 거야? dx분의 dy로 변화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뭐라 불러?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죠? 맞나요? 이걸 일반화시킨 함수를 도함수라고 부르잖아. 이해됩니까? 어떤 y의 fx에서 이걸 미분하는 식을 뭐라 불러?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식 되는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각 점마다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잖아. 그치? 그때 주목 연주야 x축과 y축에 대한 함수가 있을 때 이 식을 미분해버리면 그게 바로 도함수 되는 거죠. 요거 우리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그때 선영아 잘 들어라. 이게 다다. 속도 관련 내용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지금 설명은 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위치 그래프는 x축과 t축 맞죠? 그죠? 만약에 이런 어떤 함수가 있다 치면 s는 ft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위치에 관한 식이 t에 관한 함수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델타 t분의 델타 s 맞죠? 맞습니까? 이건 평균 속도 아니야. 물론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시간은 또 마찬가지야. 순간적인 시간의 변화로 줄여버리면 주목 뭐가 되겠어? dt분의 ds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t축과 s축이기 때문에 이 문자가 바뀐 거야. 그럼 얘는 우리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얘를 뭐 한 거? 미분한 식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관계에서 주목, 이런 관계에서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이 우리가 함수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과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함수에서 미분한 식을 우리가 동함수로 배웠죠? 그 동함수로 뭐 했어? 뭐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주목, 위치에 대한 그래프에서 미분을 진행해버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뭘 구하는 거야? 속도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왜? 함수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과 위치의 그래프에서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이게 속도가 왜 미분된 함수가 되느냐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속도를 구하는 공식과 우리가 원래 함수에서 동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같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 마찬가지로 속도에 대한 식을 봐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이되겠나? 이 결론만 가져가면 됩니다. 알겠죠? 거기를 깊이 있게 치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물리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어려울 거야. 이과에는 들어가도 뭐 이해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 더 들어가 버리면 어렵다고. 지금 우리가 묻는 건 수학만 묻기 때문에 깊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알겠죠? 요까지만 이해하세요. 무슨 말이냐? 결론은 이거야. 즉 위치 함수가 있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고.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드립을 하는 거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속도를 뭐하면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기준은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함수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 x가 얼마일 때 뭐 극대값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속도 파트나 이 속도 관련 파트에서는요, t가 얼마일 때, 다시 말하면 뭐 3초일 때 위치가 얼마, 3초일 때 속도가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x 대신에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항상 속도가 아니죠. 시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몇 초일 때 위치, 몇 초일 때 속도.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그 결론적인 파트로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위치 그래프나 속도 그래프를 보고 이 물체가 어떤 식의 움직임을 했는지 파악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로 와. 요 관계. 오케이? 요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이런 걸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어려우면 이거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해됐습니까? 위치의 식을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 이론을 가지고 문제 접근 좀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들어가 볼게요. 문제 좀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봐봐. 너무 졸려? 끝났어. 봐봐. 자,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를 해석하는 해석 포인트 잘 보세요. 원점으로 출발하여 X축 위로 움직이는 점P의 T초 후의 좌표가 얘일 때 점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주목. 예림아, 봐봐. 자, 점P의 T초 후에 좌표가 일단 원점을 출발하고요. X축 위로 움직이는 거 맞죠? 쌤이 이야기한 대로 X축 위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그때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오케이? 그때 얘의 좌표가 얘라는 건, 이 좌표는 적어놓으세요. 위치의 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선영아, 위치의 식이 ST가 얼마래? T 상승 마이너스 6T 제곱입니다. 됐나요? 그때 이런 움직임을 하는 물체가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게 몇 초인지 파악해야 그 말이죠? 맞나요? 그 말은 잘 봐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뭐가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을 뭐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속도의 뭐? 속도의 선영아?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게 뭐야? 속도의 부호 맞죠? 맞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봐봐, 식만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런 관계된 그래프를 풀 때 여러분들의 접근 방식은요,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한 코멘트만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물체 움직임이 파악하기 쉬우니까. 자, 뭔 말이냐면, 잘 봐봐. 수식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잘 볼게요. 얘는 위치식 맞지? 나한테 뭘 요구했는지 파악됐죠? 그래프가 안 나와 있으니까 바로 답을 못 구할 거 아니야? 그지? 일단 속도를 구할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 S-T는 이게 속도의 식 맞죠? 얘 위치의 식을 미분하는 속도 아니야? 그지? 이해되겠어요?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맞습니까? 그쵸? 얘는 몇 가지 꼴? 네, 그러면 뭐 3T로 보면 T 마이너스 4 맞죠? 선영아, 아까 뭐 수업 시작할 때 그 가까이 어디 갔냐? 야, 너봐. 얘 맞죠? 그지? 속도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어떻게 돼? X축과 쌤 그림을 잘 봐. 0과 4에서 만나죠.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T축과 V축이. 그죠?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근데 쌤이 왜 여기를 점선으로 그렸을까요? 이 T는 뭐냐? 시간이죠?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가 속도 파트의 그래프를 그릴 때 T가 양수인 쪽만 그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4초일 때 바뀐 거죠. 속도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게 바로 보입니다. 처음에 이게 왼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맞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왼쪽 가다가 오른쪽으로 간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 답은 4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 제가 한 개만 더 풀고 마칠게요. 218번입니다. 이거지. 마지막 문제. 선영아, 마지막 문제야. 응? 잘 봐봐. 알았어, 봐봐.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스톱. 좌표라는 건 위치야, 속도야, 가속도야. 위치입니다. 위치니까 ST라는 표현을 쓸게요. ST가 얼마예요? 2t 상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1입니다. 그렇죠. 이게 위치식이에요. 그렇죠. 좌표를 얘기하는 건 t초후의 x 좌표니까 t초후에 그 점이 서 있는 x 좌표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 그때 봐봐. 속도가 36인 밑줄 치세요. 속도가 36인 그 순간까지 밑줄 치세요.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위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속도가 36이 되는 시간을 구해야 돼. 이래서 왜냐면 그 시간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첫 번째 1단계로 풀 건 뭐냐면 속도가 얼마 되는? 36인 순간이라는 건 시간을 구하는 거야. 이게 1단계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속도가 36 되는 시간 구하려면 속도의식을 구해야 되겠죠? 지금 위치의식이 나와 있죠? 속도의식 어떻게 구해? 위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 얘기야 수학에서는. 그러면 얘 미분하면 S 다시 t인데 쌤이 그냥 VT라 쓸게요. 속도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6t 요거 맞지? 여기까지 되겠어? 얘가 얼마가 되는 거 찾는 거야? 36 되는 시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6 약분하시고 t 제곱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인수분해 할게요. t 마이너스 3에 t 플러스 2가 0이니까 t값 얼마야? 3 또는 마이너스인데 당연히 얼마야? 3이겠죠. 시간은 음수 나올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쉽게 내면 이런 거야. 속도가 36인 시간이 얼마였어? 3초였죠? 이 문제는 결국 무슨 말이야? t가 3일 때 뭘 구해라? 가속도를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이해되겠어? 이 문제를 완전 쉽게 내면 이렇게 되는 거지. 3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냈어? 속도가 36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시간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뭘 구하게 말했던 거죠. 자, 마무리 지으면 t가 3일 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어디 대입해? 여기 대입해? 이거 무슨 식인데? 위치식이잖아. 내가 지금 위치 구하는 거야? 아니죠. 얘는 무슨 식인데? 속도식이잖아. 내가 지금 속도 구하는 거야? 아니잖아. 뭐 구해줘야 돼? 가속도의 식을 구해줘야죠. 그렇죠.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속도의 식을. 그렇죠. 미분하면 v-t. 가속도는 a 됐기 때문에 at라 쓸게요. 얘는 됐습니까? 뭐가 돼? 12t-6 맞죠? 여기에 뭘 대입하는 거야? 3을 대입하는 말이에요. 그 3단계가 구분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을 대입하시면 A3은 그렇죠. 얼마야? 36 빼기 6이니까 답은요 3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딱 요 관계 알겠죠? 요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 해석하고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숙제는 여기 225번까지 풀어오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